자, 오늘은 스튜어트 밀즈의 그 대의제 정부론 체크하겠습니다. 이 대의제 정부론이라는 게 이제 후반기에 나온 책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한 10번에 가까운 횟수를 거듭하면서 이제 주로 사회주의 정책 결정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사회주의 그 기존의 사회주의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다 자유론과 공리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의제 정보론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도론이죠. 그 스튜어트 밀즈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발전, 개인의 내적인 도덕성, 덕성의 발전,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만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외적인 조건, 어떤 사회적인 맥락, 이게 없으면 개인의 도덕적인 혹은 내적인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냄새가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게 관념적으로 뭔가 뭐 덕스러운 인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제도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인간을 또 어떻게 하면 개도시키고 개목시키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인간의 내면과 어떤 제도 외적인 면을 같이 생각했다라는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문제의식과 스튜어트 밀즈의 그 문제의식이나 어떤 학문적인 입장이 대단히 유사하다. 자, 대의제 정부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1867년 전후로 해서 이 소위 영국에서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때에 이제 뭐냐면 조건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 다음에 지방세를 내는 모든 가구의 가장, 그 다음에 1년에 10파운드 이상의 집세를 내는 세입자,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그 선거 권리를 갖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선거법이 몇 번에 걸쳐서 영국에서 그 결정되는데 1932년에 있었던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노동자들을 부르주아만이 아니고 노동자들을 선거에 어떤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그때까지 1832년의 선거법 개정만 해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1867년 지금 요 대의제 정부론이 나왔을 즈음에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선거권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튜어트 밀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선거권이 확대되는 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주자. 또 나중에 제가 이번 여기서는 강의하지 않고 20세기에 가면 타자의 정치학을 강의할 때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성에게도 정치권을 주자.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대단히 선구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사람의 어떤 양면이 뭐냐면 이렇게 노동자들이나 이 소위 스튜어트 밀즈의 논리하면 배우지 못한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선거권을 통해서 이 선거 권리를 갖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계급적인 투표, 당파적인 투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 어떤 질적으로 고양된 사람의 생각보다는 그냥 뭐 이리저리 휩쓸리는 당파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계급적인 우리 노동자가 더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영국 전체가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는 선거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실제로 이 당시에 1865년부터 68년 사이에 스튜어트 밀즈가 이 자유당의 하원 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양반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정치도 밀접하게 관련됐던 사람이에요. 학자로서만 살아온 게 아니고 현실 정치도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현실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의제 정부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정부가 가장 좋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로크가 썼던 통치론의 어떻게 보면 100년 만에 한 새로운 버전이죠. 통치론에서 보면 로크가 뭐라 그러냐면 이권 분립이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행정권과 입법권을 분리하고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스튜어트 밀스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정부의 구성은 직접 투표라기보다는 간접 투표, 대의제 정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일단 그걸 정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적인 전통하고 다른 거죠. 뭐 루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후리에라든가 이런 프랑스적인 전통에서는 뭐예요? 직접 정치, 만장일치 정치 이런 걸 많이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튜어트 밀즈는 그렇게 무슨 전국 국민 전체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 그런 관료 그 불가능하고 좋지 않다는 거. 왜? 정부라고 하는 것은 특히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숙련된 전문 관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저거 할게 그래도 나 만장일치로 뭐 이게 되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름대로 그 무슨 뭐 경제적인 문제 뭐 행정적인 문제 또 뭐 광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꽤 오랫동안 경험을 받는 이른바 전문 관료가 그걸 해야지 뭐 그냥 만장일치로 한다 뭐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포함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대의제 정부 직접 정부보다는 대의제 정부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정부가 좋은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살기 좋고 국민들의 어떤 개성을 개발시켜주는 정부 그게 제일 좋은 정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데? 가장 이상적인 정부가 뭔데? 6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대의제 정부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다라고 하는 챕터 3장에 보면 60쪽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주권 즉 최고의 권력이 국가 구성원 전체에 귀속되어야 된다. 뭐 이건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에서는 상투적인 표현이죠. 모든 국민 구성원에게 정부의 어떤 구성이 일임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민이 궁극적인 주권의 행사에 발언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적어도 가끔씩은 지방 또는 뭐예요? 전국 차원에서 공공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정부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거로서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선거로서 뭔가 이 선출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공공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공공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직접 정부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공적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위원회 같은 거라든가 배심원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정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참여하고 토론하고 직접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거는 대단히 그 앞선 제안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뭐 정부에서 무슨 몇몇 사람들의 관료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들기도 하고 무슨 배심원 제도를 들기도 해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공청회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이 당시에 1860년대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150년쯤 전에 스튜어트 밀즈가 이미 그걸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앞선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 스튜어트 밀즈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아는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현실 감각도 있고 특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관념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스나 헤겔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튜어트 밀즈의 사상에서 나오는 정책 제안들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일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요거 끝나고 페비안 소셜리즘 얘기를 하겠지만 영국의 노동당의 기초를 닦고 복지 정책을 닦았던 페비안 소셜리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감각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그 정부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량을 갖춰. 라면 이게 이제 바람직한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간 거지만 공공 임무를 수행하는데 되도록이면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배심원이나 심의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60페이지 아까 60페이지 좀 밑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또 향상시키려 해야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느냐? 자기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와 관련된 이익과 일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실천되고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력을 다양하게 많이 쏟을수록 그에 비해서 사회 전체의 번영도 더 높은 수준에 이른다. 이게 이제 스튜어트 밀즈가 늘 꾸준히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숙해져야 사회도 발전된다 그런 얘기. 이게 이제 대의제 정부론의 기본적인 발상이고 그래서 이제 대의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그 형성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는데 나로서는 뭐 이 책을 좀 길어요. 얘기가 길고 좀 지루한데 하여튼 이 5장의 대의기구의 주요 기능 이러면서 이제 정부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전문적이라 깊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여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회라고 하는 것은 심의기구고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실천, 정책을 펼치는 기구라고 하는 그 이분법에 대한 구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한테는 우리한테 당연한 얘기죠. 국회라고 하는 건 입법을 심의하고 그걸 결정하는 거라면 그 입법된 결정에 따라서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천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150년 전에 꼭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튜어트 밀스가 이 책에서 의회라고 하는 것과 정부의 기능을 굉장히 분리하고 의회는 심의하고 토론하고 입법하는 것, 그다음에 정부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 일을 맡기게 될지 결정하는 것.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누가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그걸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위 입법부와 행정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04페이지에 보면 뭐 입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입법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자문위원들을 두고, 특히 이 사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숙련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행정부가 이루어져야지, 운영돼야지 그냥 아무나 와서 공무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115페이지에 보면은 이 정부라고 하는 건 대부분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면서 소수만이 지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랜 수준의 통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행정부를 운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문 관료적인 통치자가 있어야만 행정부가 움직이는 거지, 그냥 뭐 다 아무나 와가지고 정부 관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또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냄새가 강하죠. 근데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이제 공무원 시험 뽑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대부분 다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뭐 경제나 외교나 군사에 뭐 관료를 시키지 아무나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스튜어트 밀즈가 그런 걸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 구성에 관련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내가 초반에 이 대의제 정부론이 만들어지게 된 이 배경이, 여기서 끊고 갑시다. 10분씩 넘어갔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